살던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고문 수준의 잔혹 행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면수심 커플의 악행을 사건 반장에서 파헤쳐봅니다. 함께 살고 있던 학교 선배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볼까요? 이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함께 살고 있는 선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커플, 그러니까 21살 박모 씨와 그 여자친구 23살 유모 씨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사건입니다. 네. 자, 가해자가 박모 씨입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같이 살자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피해자는 이제 광주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평택에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일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보자라면서 동거를 제안을 했고요. 이 평택에 있는 거주지로 불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지냈는데 직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공동으로 생활 잘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좀 모자라지자 그때부터 폭행을 하게 된 거라고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입은 이런 상처를 보면 뭐 폭행 정도가 아니라 뭐 고문에 가까웠다고요? 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 가해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나마 뭐 손으로 좀 때리는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후로 점점 피해자가 저항을 안 하니까 이 강도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수준이 진짜 고문입니다. 둔기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쓰고 불로 이 다치게 만들어서 3도 화상을 전신에 입었다는 겁니다. 머리 두피가 다 벗겨질 정도였다는데 더 끔찍한 건요. 그렇게 해서 상처 때문에 몸에서 당연히 이렇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욕실에서 냄새 난다고 욕실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랬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요. 이거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인간이 이제 범죄학에서 인간의 폐쇄적인 집단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저희들은 루시퍼 효과라고 합니다. 악마 효과라고 하는데요. 집단적 폭력이 소수한테 가해질 때 그 집단적 폭력에는 서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계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이제 일종의 조작된 기계처럼 행동하게 돼 갖고 그렇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때리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면서 때리는 과정이 급속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 골프채,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이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보통 저희들은 이제 악마화가 된다고 하고 피해자는 노예화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모든 집단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형태의 조건이 주어지면 집단적 폭력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커플의 악행이 어떻게 알려진 거죠? 일단 몸이 앞서서 양절 변호사가 뭐 몸에 상처가 나니까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치료를 안 해서 살이 괴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썩어서 냄새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심했으니 몸이 성하지 않았겠죠. 근데 처음에 박 씨가 이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뭐 좀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았는지 고향인 광주까지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또 오래 치료를 못 받고 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어쩌면 큰 그러게요. 상처나 큰 네. 상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가혹행위가 또 이어졌고요. 그러다 못해 피해자가 탈출을 해서 고향으로 스스로 간 겁니다. 근데 이 피해자를 본 부모님이 뭐 자기 자식이 이렇게 온몸에 상처 투통이로 왔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지금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도망치긴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왜 그렇다면 이 몇 달 동안 이렇게 괴롭게 생활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루시퍼 효과는 악마화와 노예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예속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저항할 힘도조차 무력화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여기도 심지어로 저항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염전 노예 같은 거 지난 시간에 그렇죠. 했던 것처럼 네. 비슷한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한테는 반드시
폭력에 대한 어떤 기억을 씻어낼 수 있는 심리치료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제대로 된 삶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가해자들은 이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와 박 씨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심각하게 가혹 행위를 저질러 놓고서도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고요. 그렇죠.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봤을 때는 온몸에 지금 화상 자국이 다 있는데 이게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이 커플은 아니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찰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 화상 자국에 대해서 감정을 좀 했고요. 전문가의 감정 결과 한 번이 아니다. 2번, 3번 계속 반복된 화상의 흔적이다라고 감정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이후에 이 커플은 자신들이 화상을 입혔다라고 일부 혐의를 시인을 했습니다. 네. 자, 혐의를 이렇게 끝까지 부인을 하던 20대 연인이었는데 전문가가 감정을 하고 나서야 시인을 슬슬 했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끝까지 부정을 하다가 사과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갖는 의문점은 이게 진심일까? 라는 건데요. 뭐 사람 속마음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사실 그 오랫동안 몇 개월을 같이 지내던 선배를 그렇게까지 가혹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거든요. 법원에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 이게 사실상 이게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취재진들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사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꺼냈다라면 네.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제는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늦은 마음 아닐까요? 실제로 바뀌었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구속 여부가 언제쯤 나올지 그렇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특수상해죄, 공동상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특수상해죄 같으면 1에서 10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도주 이런 걸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대성이에요. 상해가 8주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풀어주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두 사람 중에 좀 주도했던 사람이 남성이니까 남성만 또 구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구속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피부에 3도 화상일 정도로 가혹한 이 행위를 저질렀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욕실에서 살게 했다면 감금죄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차용증 같은 것도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네. 거짓말로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라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졌을 것이고 아무리 저기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화장실에서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를 하면서 특수상해를 적용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경찰도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동기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서 보강 수사를 좀 더 한다고 했고요. 한 가지 이런 어떤 반복되고 장시간 계속된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도 나와요. 가정폭력의 경우도 특히 그런 경우들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저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그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얼마만큼 큰 고통을 따졌느냐 이걸 떠나서 그 몇 달 동안이 거의 지옥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누적된 범죄들 사실 한 번 이렇게 폭행하고 한 번 상해를 가할 때마다 다 별개의 범죄인데도 현행법상으로는 그냥 거기에 하나의 범죄로 묶어져서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가중되는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 전 사건도 그렇고 그냥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하루빨리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해자들은 이 본인들의 범행에 정말 걸맞은 그만큼 강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